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에는 제3편 손해보험 중에서요 8장 자동차 보험 이외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차 보험의 보상 중에 대인, 대물, 자기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보험 보상의 첫 번째 대인 배상입니다. 자, 대인 배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 2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인 배상 1에서는 자, 한도가 있었죠. 1인당 한도가 유한보상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사망하게 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도 최대 1억 5천, 부상당하게 되면 최대 3천이었고요. 사망 같은 경우 최저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나 부상은요 14급에서 1급까지 이렇게 급수가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2에서 보상이 나간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대인 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는 항목, 크게는 첫 번째 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어요. 자, 사망보험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장례비가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자료, 세 번째는 상실수익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요 500만 원 정액이고요. 과실상계를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요 연령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65세 미만일 때는요 8천입니다. 8천. 그리고 65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위자료 지급 기준이 자주 나와요. 65세 미만 8천, 65세 이상 5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자료 같은 경우는요. 청구권자는 누구까지 가능하냐면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배우자 자녀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배우자 중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혼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실 수익액 보상된다고 했는데요. 상실 수익액은 사망하심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없게 됐죠. 더 이상 수익을 벌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보상해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보냐면요. 기본적으로는 65세예요. 그런데 이제 농업이나 어업인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요. 상실 수익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면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벌던 소득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안에서 포인트는 본인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비는 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비를 마이너스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수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호프만 개수를 적용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라이프니츠 개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아니고 호프만 개수.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상실 수익액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생활비와 호프만 개수,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산식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상보험금이 있을 수 있겠죠. 치료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상보험금에는요, 구조수색비 있을 수 있고요. 치료관계비, 그리고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업손해는요, 이제 수입 감소액을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수입 감소액에 대해서는요, 전액을 보상해 드리는 게 아니고 85%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1일 일당 10만 원이고요. 이분이 이번에 열흘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열흘이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85%니까요. 8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후유장애 보험금의 항목도 3가지입니다. 위자료 나갈 수 있고요. 상실수익액 나갈 수 있고 가정간호비입니다. 자, 1급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정간호비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이렇게 항목 있죠. 이런 항목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다음 중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위자료, 2번 상실수익액, 3번 가정간호비, 4번 휴업손해 이렇게 나오면요. 휴업손해가 답입니다. 여러분 휴업손해는요. 부상보험금에서 보상이 되는 항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목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물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물배상, 상대방의 이제 어떤 차량이라든지 상대방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수리 비용일 겁니다. 차량이 망가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수리에 있어서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하는데 원상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수리 비용입니다. 근데 수리 비용에 있어서 자 만약에 문짝을 새롭게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문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을 다 수리, 전체가 망가졌다면 수리해줘야 되겠죠. 근데 수리한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도색을 해야 되죠. 열처리 도장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비용 같은 경우는 그 가액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수리 비용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틀립니다. 우리가 도장료가 열처리 도장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20%에서 130%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액을 초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고 직전 가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건 그 가액만큼만 보상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교환가액, 소지품 손해 이런 것들 보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이제 시험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는 특약이라고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요. 우선은 조건이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수리 비용이요.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출고 후 5년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지난 차를 시세 손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이었다. 그러면 수리 비용의 20%가 보상이 됩니다. 출고 후 1년에서 2년 사이다. 그러면 15%. 그 다음에 출고 후 2년에서 5년 사이는 10%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래서 3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차량 가격이 원래 5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20% 초과했죠. 그리고 이 차는 2년 됐습니다. 2년. 이렇게 되면 우선은 차량 수리비가 20% 초과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출고 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상이 돼요. 자, 그럼 2년이 넘어가면 몇 프로인가요? 10% 보상이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물배상에 대해서는요. 대차료를 보상을 해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렌트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차량을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인정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25일, 최대 30일이 한도고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차료라는 부분이 보상이 되는데요. 대차료는 자가용이라고 한다면 사업용 차, 비사업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휴차료, 영업용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영업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업용에 대해서 지급 가능한 게 바로 휴차료입니다. 그래서 휴차료는 비사업용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급한다고요? 사업용 차량에서 지급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신체 사고입니다. 자기신체 사고는요.
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보상을 하고요. 자, 만약에 상해 등급별 한도가 있다 그러면 그 등급에만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요, 상해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한 금액에 공제를 한 후에 사망 후유장애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독 보상하고 쌍방과실은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단독 사고와 쌍방과실 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요거 틀렸구나 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하는 손해 부분에 있어서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상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해일 보상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차량 손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 차량 손해는 이제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되었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는데 일부 도난은 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도난당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고요. 자기 차량 손해에서도요.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 자연재해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동보건제도 기억나시나요? 그죠? 우리 자기 차량 손해 자동보건 같은 경우에 100% 미만 사고가 나면 계속 보상해주지만 100% 전손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사고 발생 시점에 계약은 종료가 된다. 더 이상 자동보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